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너무 거세서 견딜 수가 없었어. 병상에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 태풍이 몰아치던 밤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대신 아버님을 도와드릴까요? 시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괜찮겠니? 그날 밤 우리는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이었어요.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놀랍게도 저는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달리 견딜 수 있었어요. 아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어요. 몇 년간 억눌린 갈증이 해소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남편 김민석은 38살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집에 있어도 대화가 거의 없어요. 시아버지 김태주는 올해 58살이시고 전직 대학 교수였습니다. 퇴임 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내세요. 시어머니 이순자께서는 작년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저만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아버지는 아내의 병실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너만 믿는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미안한 얘기가 하나 있어. 예상치 못한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망설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시아버지를 몇 년째 외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분이 너무 거세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피하게 됐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이런 고민을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특히 요즘 몇 년은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힘드실 거라며 걱정하셨습니다. 남자인데 어떻겠냐고 자신이 먼저 가면 그분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 잘 돌봐드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외로우실 테니 자주 가서 말벗이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좋은 분인데 단지 그런 게 좀 과해서 문제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단순히 성격이 급하시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대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시아버지는 상주로서 의연하게 행동하셨지만 눈빛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무게감도 느껴졌어요. 혹시 시어머니 말씀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부탁이기도 했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독함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넓은 집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드리러 갔는데 점점 자주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매번 갈 때마다 냉장고를 확인해 봤는데 제대로 된 반찬이 없었어요. 라면이나 간단한 것들로만 때우고 계셨습니다. 반찬을 해다 드리겠다고 하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뚝뚝한 남편보다 시아버지가 더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시아버지의 일상은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책 읽고 뉴스 보고 그냥 하루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퇴임 후 특별한 취미나 모임도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도 보러 다니셨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친구분들과도 가끔씩만 만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우신 게 느껴졌어요. 58세면 아직 젊으신 편인데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표정이 자주 어두우셨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채널을 바꾸시기도 했어요. 연예인들의 노출이 심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이런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체격도 좋으셨습니다. 키가 180cm에 어깨도 넓으셨어요. 5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셨습니다. 대학 교수셨던 만큼 지적이고 세련된 분이기도 했고요. 그런 분이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특히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으셨다면 어느 날 청소를 도와드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아버지 방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옷장에서 속옷들을 꺼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속옷들은 평범한데 몇 개는 앞부분이 유독 늘어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것을 담기 위해 천이 늘어난 것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정말이었구나. 이 정도로 속옷이 변형될 만큼이라니. 크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다는 뜻이구나.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당황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급하게 빨래를 정리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몇 년간 그런 욕구를 억누르고 사셨던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시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욕구를 억누르며 외롭게 지내시는 남자로. 며칠 후 다시 시아버지를 찾아뵀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가 다르게 보게 된 건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뭔가 변하신 건지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자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시선이었어요. 혹시 저도 시아버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걸까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버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글쎄, 그렇기도 하고, 시어머님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응,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셨어요. 하지만 뭐요? 아니야. 괜찮아.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다가 그만두신 것 같았어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말해도 될까? 네. 사실은 순자와 마지막 몇 년은 시아버지가 다시 망설이셨어요. 마지막 몇 년은 어떠셨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힘들어해서 피하게 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실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라면 어떨까?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며느리로서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남편과는 몇 달째 제대로 된 대화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억눌린 욕망을 알게 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심일까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다음날 시아버지를 보러 갔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제 마음이 표정에 드러날까봐. 하지만 시아버지도 뭔가 달라 보이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갑자기 남편과 잘 지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요. 요즘 대화가 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관계를 관찰하고 계셨던 거네요.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일이 바쁘다고 아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민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안 되냐고 물으셨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젊은 부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여자인데 괜찮을 리가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여자로 보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혹시 외롭지 않아?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외로워요. 나도 정말 외로워. 그 한마디에 공기가 변했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외로운 남자와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그 대화로 끝났지만 뭔가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위험한 무언가가. 그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외롭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털어놓으신 비밀도 함께 시아버지가 몇 년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상상하게 됐어요. 58세의 건강한 남성이 그런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고 사신다는 게 어느 날 시아버지 댁에 빨래를 돕기 위해 갔습니다. 평소처럼 세탁기를 돌리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구니에서 시아버지 속옷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그 크기를 확인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상상이 들었어요. 나라면 어떨까? 시어머니처럼 힘들어할까? 아니면 다를까? 위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관계와 자꾸 비교가 됐거든요. 남편은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보다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억눌린 에너지를 알게 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하다면서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갈 거라고 했어요. 둘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자꾸 바라보셨고 저도 시아버지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응.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였는데 저도 모르게 변한 게 있었나 봅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버님도 예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그런가? 내가 자주 와줘서 그런가 보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좁은 싱크대에서 자꾸 몸이 부딪혔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그때 접시를 놓치면서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순간 밀착됐어요. 등 뒤로 시아버지의 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것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지만 바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몇 초간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거든요. 미안해. 시아버지가 뒤로 물러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촉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뜨거운 체온, 그리고 등에 닿았던 그 느낌. 정말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하지만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궁금했어요. 정말 어떨까? 시어머니는 힘들어 하셨지만 나는 어떨까? 밤새도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나가기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 가면 어떻게 해? 위험해.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싱크대에서의 그 순간 때문에 둘 다 어색한 상태였는데 하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결국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요. 촛불 아래에서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말씀하셨고 외로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때? 정말 괜찮아?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뭐가요? 민석이랑.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 민감한 주제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네, 요즘은 정말 없어요.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힘들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와 몇 년째 그런 관계를 못했어. 드디어 시아버지도 고백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파하셨다고. 힘들어하셨다고.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럼 순자가 나 때문에 고생했던 거야? 죄책감과 욕구불만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나는 정말 괴로웠어.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어요. 몇 년간 억눌린 욕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자로서 느끼는 좌절감이 어떤 건지. 아버님, 미안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외로운 남자와 여자가 됐어요. 수진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좋은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촛불 너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 남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력적이세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이야? 네. 나도 너를 여자로 보고 있어. 고백이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하지만 숨길 수 없어. 촛불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나 정말 미치겠어.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몇 년간 억눌린 욕망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님,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어머님 대신 아버님을 도와드릴까요? 충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어머님도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안쓰러워요. 시아버지가 한참 고민하셨어요.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민석이한테는 모를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힘들어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아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순자는 정말 힘들어했는데 저는 달라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완전히 변하셨어요. 몇 년간의 갈증이 해소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배신한 것 같고 남편을 속이는 것 같고 한번 시작된 관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갈증이 해소되면서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활기가 넘치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에 중독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아버지 댁에 갔어요.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시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았어요. 저도 변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진 것 같았습니다. 여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평범하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 앞에서 시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네. 남편이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게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시아버지를 잘 돌봐드린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더 죄스러웠어요. 시아버지도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둘 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중독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몇 년간 눌러왔던 감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해방시켰고 저는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강렬한 애정을 그 순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위험하지만 달콤한 시간들이었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너무 밝아지셨는데 수진이가 잘 돌봐드려서 그런가 봐. 그런가요?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 우울해하시는 게 걱정됐는데 남편의 순수한 감사 표현이 오히려 고통스러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우시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바람을 피우신 게 아니라 며느리와. 너무 죄스러웠어요. 어느 날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급하게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수진이 있었네. 응, 아버님 저녁 드시라고 왔어요. 고생이 많네. 고마워.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또 다른 날에는 남편의 친구가 시아버지를 봤다며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신다더라.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혹시 새로운 분이라도 만나시는 건 아닐까?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심장이 뛰었어요. 설마요. 아직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겠어.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석이가 눈치챌까봐 걱정돼.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제 저 없이는 못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와의 관계 없이는 일상이 무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위험 신호는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들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일찍 들어온 거예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시아버지와 함께 있던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정리했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 회의가 취소됐어.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어봤어요. 요즘 아버지 댁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그래도 너무 자주. 문제 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어.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석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 맞는 말씀이었어요. 들키면 가족이 모두 파괴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만둬요? 당분간 만나지 말자.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요? 한 달. 아니, 2달 정도. 그렇게 오래요? 그래야 마음도 정리되고 민석이 의심도 안 할 거야. 시아버지도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지만 결심이 서신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고마웠다, 수진아.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고 나서도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가끔 남편을 통해 시아버지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남편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했어요. 시아버지와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관심도 보였어요. 남편도 변화를 느꼈는지 저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들은 소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새로운 분을 만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과부분이셨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년 후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수진아, 잘 지내지?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일이 꿈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아버지와의 금기된 관계, 짧았지만 강렬했던 몇 달, 후회하냐고 물어본다면 복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았거든요.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억눌린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있기까지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고, 저도 남편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었으니까, 물론 다시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 복잡해요. 완전히 억누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과도 잘 지내고 시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과거의 비밀은 영원히 묻어둘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금기된 사랑은 이제 정말 추억이 됐습니다.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으로.